양 팀의 자존심이 걸린 치열한 북런던 더비가 손흥민의 고군분투 속에서도 아쉽게 토트넘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이끌었지만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순간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팬들의 차가운 시선은 브레넌 존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친 존슨의 플레이는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실망은 곧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인도 눈치를 챈 것인지 자신의 SNS 계정을 폭파시키며 팬들의 거센 비난을 피해갔는데요.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건 손흥민을 향한 뜻밖의 장면이 포착되었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도중 손흥민이 갑자기 브레넌 존슨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존슨이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한 강한 제스처를 선보였고 옆에 있던 로메로가 서둘러 그들을 말리는 듯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급격히 화제가 되었고 손흥민과 존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분명한 건 이 장면이 이날 경기의 모든 감정선을 하나로 응축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로메로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이 아스널에 패배하며 결국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9월 A매치 휴식 기전에 치렀던 뉴캐슬전 패배에 이어 북런던 더비도 참패를 당하며 순위 13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경기 초반 토트넘은 아스널을 압도했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64%를 기록했고 90분 동안 15번의 슈팅을 시도하며 아스널을 위협했는데요. 반면 아스널은 90분 동안 단 7번의 슈팅만을 기록, 패스 횟수도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골을 넣고자 했지만 아스널의 빽빽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으며 아스널 킬러 손흥민 역시 수비에게 막힌 슈팅 1회를 제외하곤 어떤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미진한 대처로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마갈량이스에게 노마크 헤더를 허용한 것이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도 토트넘은 코너킥 상황에서 2골을 허용해 2대3으로 패한 바 있었지만 이날도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팽팽했던 경기 흐름 속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결정이 난 경기였다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영국 BBC는 지난 5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걱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이자 토트넘 출신 제이미 레드넵은 토트넘은 코너킥에서 수비가 취약했다. 특히 코너킥에 능한 아스널을 상대로 당했다며 이것은 축구라는 경기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양 팀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이 차이가 아스널에게 엄청난 승점 3점을 챙겨줬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도 경기가 끝난 후 세트피스 실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즌처럼 세트플레이에서 실점했다. 축구란 그런 것이다. 정말 실망스럽고 팬들도 실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100%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힘든 순간에 뭉쳐야 한다. 상대 위험 지역까지는 잘 진입한다. 하지만 선수들이 골을 넣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물론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무리다. 그래도 날카로운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골 결정력에 대해서 누군가를 의식한 듯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토트넘이 2,600억을 투입해 영입한 솔랑케와 오도베르, 베르너, 존슨 등 클럽이 영입한 공격수들에게 엄청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최악의 플레이를 선보인 브레넌 존슨에게 이런 공격수가 800억이나 한다니 어이가 없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팔아야 한다는 등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웨일스 국가대표인 그는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뛰다가 이적 시장 마감에 맞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토트넘이 지불한 역대 최고 이적료가 1,000억 원을 조금 넘는데 존슨에 800억 원을 냈으니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과 함께 좌우에서 윙어로 맹활약해 상대를 흔들어주고 때로는 안까지 파고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그야말로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챔피언십에서 새 시즌을 소화한 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8골을 넣으며 선보였던 잠재력은 온데간데 없으며 이번 시즌엔 대한 쿨루세브스키를 제치며 오른쪽 윙어 주전으로 나서고 있지만 초라한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골은 물론 어시스트도 하나 없으며 급기야 오른쪽 측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해 공격에 아무런 보탬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날 존슨은 후반 22분 교체 아웃돼 벤치로 들어갔고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은 존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800억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존슨에게 골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어차피 골도 못 넣을 거면 존슨 대신 나라도 뛰게 해줘라. 돈은 내가 더 적게 받을 테니. 존슨은 웨일스에 가서 축구하지 말고 양치는 게 훨씬 낫겠다라며 스피드와 기술, 축구 지능 등에서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존슨도 아스널전 직후 쏟아지는 비난을 느꼈는지 SNS를 비활성화하며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짠돌이 토트넘이 모처럼 마음먹고 800억 원을 들여 데려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실패작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 뜻밖의 장면이 포착되며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라커룸으로 향하던 손흥민이 브레넌 존슨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카메라에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플레이에 대한 전술적인 아쉬움을 표현하는 듯한 한마디가 담겨있는 듯 했는데요. 존슨은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황급히 자신을 방어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억누르려 했던 감정이 폭발할 듯 보였고, 존슨은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마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듯 거칠게 해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손흥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관했고, 자신이 기대했던 플레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존슨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박한 상황을 진정시킨 것은 다름 아닌 로메로였습니다. 로메로는 처음부터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어 있었고 그 긴장감이 폭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중재에 나섰는데요. 손흥민은 곧바로 시선을 돌려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순간의 묘한 긴장감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팬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며 손흥민과 존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폭발시켰습니다. 분명한 건 이 장면이 이날 경기의 모든 감정선을 하나로 응축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존슨이 이날 전혀 공격에 보탬이 되지 않았고 수차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다는 사실은 팬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팬들은 SNS에서 이 장면을 빠르게 공유하며 손흥민이 대체 뭐라고 했던 거지? 존슨은 뭔데 저렇게 대들고 있는 거야? 라는 등 이 상황은 경기 자체보다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메로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로메로는 솔직히 말해 소니가 정말 화가 났던 건 다른 데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는데요. 이어 그는 소니는 존슨에게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팀워크에 대한 문제다. 득점에 대한 찬스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강팀과 상대할 때는 슈팅 찬스가 전반전 내내 아예 없을 때도 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찬스라도 팀워크를 통한 동료들과의 연계로 신중하게 슈팅을 해야 한다. 소니는 이 점을 강조했으며 그 또한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며 슈팅을 아끼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존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은 그를 더욱 화나게 했던 것 같다라고 전하며, 소니는 그 순간 자신의 역할이 더 이상 존슨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 도중 마갈량이스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모두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간에서도 가장 먼저 공으로 달려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어떤 리더인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헌신과 리더십을 더욱 존경하지만 결국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존슨과 손흥민의 장면에서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